안녕하세요. 문관영입니다. 요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터넷이 들썩거리는데요. 오늘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원인인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이 지난 7월 1일 발표한 기초 소재 수출 제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기초 소재들 중 일부는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일본에서 기초 소재들을 수입할 때 전에는 3년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구매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이런 조치를 발표했을까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수입한 기초 소재들을 화학무기 원료로 수출해 안보와 양국의 신뢰관계에 큰 위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조금 당황스럽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보상 판결을 이면적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한국이 경제적 약점을 잡아서 역사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는 결국 불매운동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심기가 불편한 걸까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 모든 배상 문제는 해결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해당 판결은 민사소송, 즉 개인적인 차원이고 한일협정은 국가 정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협정 안에는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는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한일협정 내에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여부를 7월 18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만약 요청이 관철되지 않은 경우 일본은 또 보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일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일본계 자금이 한국에서 대량으로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금융 쪽에서 일본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은행들이 풀어놓은 돈 중 약 25%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줄 요약을 해보자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했고 중재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기초 소재의 한국 수출을 어렵게 했으며 앞으로 경제보복은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오늘 문과냥의 정리 어떠셨나요? 문과냥은 개인적으로 불매운동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지만 불매운동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도 8년 전 영토 분쟁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입 제재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히토류의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이번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절대 잊지 말고 기초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과냥의 일본 경제 보복 정리였고요. 앞으로도 문과냥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